안녕하세요. 예, 첨부의 문형진입니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멸균 규정 부분에 대한 이론인데요. 사실 8개 과목 중에 제일 재미없습니다. 예, 없고요. 또 피곤하시면 중이셔도 됩니다. 예, 눈만 크게 뜨시고요. 네. 약간 한 30분 정도 좀 소요되고 있고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있고, 요거를 좀 준비하게 된 배경이 이렇게 아마 선생님들 실무 부서에서 아마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거고요. 다만 요런 멸균 표시기가 어떠한 규정과 또 어떠한 제조의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전 세계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앞으로 어떤 기술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잠깐 같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크게 4개고요. 인증과 규격 요 부분 잠깐 비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실무적에서 약간 좀 혼동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IS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표준화하면 빠질 수 없는 거 AAMI가 어떤 조직인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볼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표시기 부분 쪽에서 케미칼과 BI 쪽에서 어떠한 규정이 어떻게 규격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인증과 규격을 많이 좀 이게 실무상에서 많이 같이 쓰세요. 근데 이제 최소한도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걸 구분해 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증은 뭐냐면 이제 그 기준을 이제 충족했는지 제3자가 검사해서 인증서를 주는 거를 보통 저희가 인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대부분 이제 정부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 보시면 이제 정부 기관이 대부분 인증 기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다, 한국이다, 아니면 뭐 영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증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증서가 이제 발급이 되면 어떤 권한이 생기냐면, 유럽 같으면 CE 마킹을 제품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실무서에서 보시면 이제 CE 마킹된 제품들이 있을 거고, 또는 이제 국내 인증을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KC 마크가 이 제품에 부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FDA 인증 받았다. 그렇게 되면은 US FDA의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제품에 가긴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하면 안 되죠. 다만 이제 레터 형식으로 이제 FDA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규격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규격은 뭐냐면 이제 품질 보증, 그러니까 보장을 하기 위해서 합의된 규칙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만드냐면은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많이 만들죠. 많이 만든 게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고, 요걸 이제 만들어주는 기구가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한국 같으면 한국 산업표준, 이게 KS에서 만들죠. 뭐 유럽 같으면 유럽 표준화 협회가 또 따로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 표준을 만들어내고요. 요건 이제 표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요거 표준 만들자 그러면은 표준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이제 적합성을 검토를 해서 그게 이제 국내에 표준으로 이제 등록이 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ISO 9001 같은 경우 이제 뭐 품질 경영 규격, 그다음에 11138 이런 거는 저희 BI도 생물학적 표시기에 대한 규격, 그다음에 11140 이렇게 표시가 되면 요건 케미컬 인디케이터에 대한 규격 표시가 되고, 이제 뭐 IEC 요게 이렇게 붙는다 그러면 이제 전기 전자 쪽의 규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규격들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표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이게 규격과 인증은 이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인증의 주체가, 규격은 어떠한 기관이나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규격을 충족을 해서
내가 그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그걸 우리는 그 인증이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규격은 전 세계에 무지 많습니다. 많은데, 이 같은 규격이라 할지라도 각 국가의 인증 제도에 따라서 어떤 규격을 채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이제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저희 멸균 표시기 같은 부분만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멸균 표시기인데, 이게 이제 저희 한국과 이제 유럽과 이제 FDA, 미국 인증인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이 이제 한국에는 이게 멸균 표시기 자체가 의료기구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있죠. 않고 있고, 유럽은 일부 이제 되어 있는 게 또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멸균 표시기가 뭐 케미칼이든 비아이든 전부 다 의료기구로 현재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만일에 해당 국가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럽에 판매한다 그러면 CE 마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미국에 갔다 이제 물건을 팔겠다 그러면은 요 클래스 2에 의한 미국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CE가 인증이 됐느냐, 또는 이제 US FDA 인증이 됐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실무선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각국의 인증에 대한 부분은 서로 자체가 다 틀리고요. 뭐 요구하는 뭐 기술 문서라고 저희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테크닉 전부 다 틀린데, 이 표준 자체는 전 세계가 다 동일해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에서 만든 ISO 표준 똑같이 가지고 가고 있고요. 유럽도 보면은 ISO 규격을 가지고서 유럽에서 인용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미국도 여기 보시면 ISO 해가지고 에임에서 만든 걸 미국 규격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각각 이제 인증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멸균 표식이든지 인증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거의 근간 이루는 표준에 대한 규격을 어떤 거를 적용하느냐 하는 거는 ISO 규격으로 다 기본적으로 다 이제 베이스에 깔고 있다.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인증을 받던, 그거는 이제 인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규격을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었는지, 요 ISO 규격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US FDA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종류가 좀 많은데, 이제 FDA 보면은 이게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승인 인증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등록하는 제품이 있고요. 두 번째는 허가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허가받은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승인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걸 구분하기가 좀 힘드니까 전부 다 그냥 FDA 승인 받았다고 얘기하죠. 코로나 때 저희 일반 마스크 미국에 수출했을 때도 다 승인 받았다고 광고했었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FDA에 등록한 건 일반 마스크지만 저희 멸균 표시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2번 허가를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요새 보면은 뭐 FDA 승인된 제품이다, 뭐 아니면은 뭐 이쪽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다니던데, FDA에서 승인해 주는 건 요 세 번째밖에 없어요. 요 세 번째가 뭐냐면 신약들, 약품들, 무슨 셀트리온에서 만든 FDA 승인이다 그러는데, 이 허가와 이 승인은 뭐가 틀리냐면, 허가는 제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문서를 제출해요. 이게 저 옛날 제품하고 똑같아요. 같으니까 서류 심사만으로 이제 통과가 되는 거고요. 심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FDA가 직접 제품을 테스트를 합니다. 약 심사 받는데 한 7년 정도 걸리죠. 임상실험까지 다 해가지고 FDA가 요거는 보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이 승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허가와 요 승인은
분명히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멸균 표시기는 여기 저희 그 두 번째 허가의 대상 품목이고, 이 허가 대상 품목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저희 그 마스크 중에 그 KF94 뭐 이런 거 한국에서는 의약품 외로 분류되어 있지만, 미국에 가면 그거 전부 다 요거 허가받아야 되는 O10K 허가받아야 되는 그런 품목들이고요. O10K 한 품목당 허가받으려면 한 2, 3억 정도 소요됩니다. 예. 마스크 하나 받으려고 한 2, 3억 정도 그냥 부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요. 굳이 이렇게 이런 멸균 표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의료기기로 분류해서 이렇게 이렇게 까다롭고 아주 힘들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까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엔 이 인증제조의 목적 자체가 자기 자국민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제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경쟁사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미국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FDA에서 인증받는 제품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자국 산업이 많이 보호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표준 쪽에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표준하면 제일 크게 보는 게 ISO죠. 보통 이제 아이소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이 아이소는 국제표준화 기구입니다. 예, 그 기구인데, 여기 어디냐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어요. 제네바에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규격을 한 2만 5천 개 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만들었다고 하고, 이 중에서 이제 멸균 관련된 표시기에 영향을 주는 규격이 한 10개 정도, 10개 이상 되고요. 그게 이제 ISO가 11138이나 11140 시리즈가 가장 크고, 이 회장이 조성환 씨라고 한국 분이 이제 2025년부터 회장을 현재 수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ISO라고 하는 국제 기구가 있고요. 코드, 그러면서 이제 ISO는 이 규격을 어떻게 분류를 시켜놨냐면, 이제 멸균 표시기를 예를 들면, 11080.01 이렇게 코드를 딱 치시고 가면, 요거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일반 살균 및 소독에 관한 국제 표준이 전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좀 로딩이 되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137, 38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케미컬 인디케이터에 이게 규격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보면 이제 11140 시리즈 이렇게 전부 다 현재 있는 거, 예, 다 나와 있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제 현재 개발 중인 멸균 스탠다드들이 또 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예, 베이퍼라이즈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여기죠. 기와 과산화수소 멸균에 대한 거를 또 새롭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저희가 나중에 따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고요. 오늘 보시는 건 기존에 있던 요 부분들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ISO가 이제 규격을 제정을 합니다. 이렇게 제정을 하면, 이렇게 쭉 제정을 하면, 이걸 만약에 한국에서 채택을 했어요. 한국에서 채택을 하게 되면, 이 앞에 이제 KS가 붙습니다. 이렇게. KS가 붙고요. 만일에 유럽에서 채택을 하게 되면, 요 ISO 앞에 이렇게 EN이라고 붙어요. 그리고 만일에, 근데, 미국에서도 채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ISO는 이제 미국 회사가 아니고 국제 규격이기 때문에, 물론 언어는 영어를 쓰는데, 이게 국제 규격이기 때문에 미국도 여기 채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만일에 이런 ISO 규격들 중에서 이 각 국가가 다 채택하는 건 아니에요. 예, 어떤 거는 여기서 있어도 한국에서 채택 안 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채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채택 여부는 각 국가가 이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멸균 표시 관련된
ISO 규격은 한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전부 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뒤집어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ISO 스탠다드 따르는 미국 멸균 표시기들은 유럽 시장이나 미국 제품이나 한국 제품이나 다 똑같다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한국에서 나그 ISO에서 한 거 말고 우리 한국에서 만든 한국 시장을 고려해 보니까 이 멸균 표시기가 134도에서는 작동해서 안 될 것 같아. 150도에서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이 ISO를 못 따르겠죠. 별도 산업으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만 이제 그 표준을 이렇게 쓰는 거고 쓰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 KS의 ISO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각국 표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한민국은 KS로 표시하고 미국은 안시라고 표시합니다. 많이 하고 뭐 영국은 BS, 유럽은 EN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앞에 제일 앞에 이제 규격 앞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 요 에이미가 왜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에이미가 왜 이렇게 좀 중요하냐면 이 규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규격이 있고 국가가 있거든요. 그죠? 이 규격 국가. 여기도 보면은 규격이 있고 여기 국가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여기 국가거든요. 여기 규격인데 여기 에임이라고 있어요. 이만큼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규격을 만드는 데는 에임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예. 실제적으로 활동을 할 때도 에이미가 ISO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또 에이미 자체가 ISO의 테크니컬 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미에서 나온 연구 결과라든가 표준을 그러니까 제안한 걸 전부 다 이제 ISO에서 이제 표준으로 선택을 많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에이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에이미는 뭐냐면 미국의 의료기기 협회입니다. 예, 의료기기 협회고 이렇게 한국말로 바꾸면 미국 의료기기 선진협회로도 불릴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전협회? 예, 이렇게도 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근간은, 미국의 모든 의료기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협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요게 이제 협회 홈사이트고요. 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국가표준을 에이미의 미국의 에이미 멸균이나 의료에 관련된 표준을 채택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공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한 7,000명 정도가 지금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래서 에이미 표준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두 가지 크게 나눠져요. 에이미가 이제 ISO 규격을 채택을 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보면 안시 에이미 ISO 몇 번 이렇게 나가는 규격들이 있을 거고, 근데 ISO라고 없는 규격들이 있어요. 요게 안시 그게 대부분 보면 안시 AAMI ST79 이렇게 좀 표시가 되고 여기 ISO가 없어요. 여기 없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 ST79라고 하는 규격 자체가 국제 표준으로 등록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만 요거에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ST79가 뭐냐면 이게 의료기기 제조거든요. 의료기기 제조인데 의료기기 제조 멸균기 제조에 관련된 규정인데 요게 실질적으로 ISO에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예. 서로 이제 보안 관계이기 때문에 ISO에서 있기 때문에 요 ST79라고 하는 거를 ISO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은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격은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에이미 규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팀 멸균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저쪽 이온 멸균에 대한 책들 이런 출판 산업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거 한번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책 한 권 30만 원 정도 가고 ISO 클릭하면 한 300만 원 정도 갑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한 권이죠, 한 권. 예. 그렇게 좀 소개를 좀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ISO가 어떤 규격을 갖고 있느냐가 이제 되게, 인데, 그 ISO는 기본적으로 이제 밑에 것까지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멸균제에 대한 거 규격이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척과 소독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저 같은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멸균 공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멸균 공정이라고 하는데 유효성 검증, 멸균의 유효성 검증하는 그 공정, 그 밸리데이션에 관한 거, 멸균기 제작에 관한 거, 그다음에 세척에 관한 거, 그리고 화학적 지식에 관한 거, 생물학적 표시기에 관한 거, 그다음에 포장재에 관한 거, 이렇게 크게 이렇게 요 부분들이 이제 ISO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멸균들의 그 대표적인 거고요. 이 중에서 이걸 다 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11140하고 11138 그 부분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 또 저희 회사가 만들고 있는 그쪽 부분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그 40 시리즈 전부 다 화학적 지식이고요. 거기서 1, 2, 3, 4 아까 오전에 이정현 상도 설명 많이 해주셨었고, 근데 이것도 하나 좀 보셔야 될 거는 이거 타입 2인데 타입 2가 특정 시험에 사용되는 표식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뭘 의미하는가는 보이딕이거든요. 보이딕이라든가 배치 테스트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거는 여기 쪽 그 4번하고 5번 이쪽에 따로 지금 규정이 따로 빠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훨씬 자세하게 이제 규정이 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딕에 대한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2번도 보셔야 되고요. 1번 보셔야 되고, 4번 보셔야 되고, 5번 보셔야 되고.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규격에 있는 내용인데요. 타입 안 프로세스 아까 저희 라벨로라든가 LPS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공정에서 어떻게 이제 색상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라고 좀 표시를 해둔 건데, 이게 이제 포화스팀이죠. 포화스팀 상태에서 0.3분 134도에서 0.3분을 노출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이죠. 2분 동안 134도에 노출했을 때, 2분 동안 했으면 색상이 변하고, 0.3분 노출하면 색상이 안 변하고, 그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타입 안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IS 규격에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 제품들이죠. 그 다음에 타입4 이제 보시면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인터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멀티 크리티컬이라는 말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가지 이상의 핵심 공정 변수, 즉 파라미터죠. 파라미터에 이제 저희가 스팀 파라미터가 이제 온도하고 시간하고 습도인데 이 온도, 시간, 습도 중에 2개 이상의 파라미터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색상이 변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타입 1보다 약간 더 성능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과할 때는 이제 134도에서 3.5분 만에 통과를 하면 되는데 실패 조건도 통과를 해야 돼요. 이 실패 조건이 뭐냐면 134도에서 온도를 이렇게 2도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132도가 되겠죠. 거기다 시간을 25% 단축시켰습니다. 3.5분에서 3분에서 25% 정도 단축시키면 한 2분쯤 되나요? 1분 59초쯤 될 건데 1분 59초에 노출을 시켰을 때 그 인디케이터의 색상이 변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타입 4입니다. 그래서 타입 1 같으면은 이렇게 외우기가 좋은 거는 타입 1은 무조건 그냥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타입 1은 왜냐하면 성공 조건만 있기 때문에 그냥 멸균기에 넣고서 멸균 딱 돌리면 딱 무조건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성공 조건만 있는 건데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다 변하면 안 되니까 일부 변하지 못하는 구간을 막아놨습니다. 그게 이제 실패 조건이고 그래서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야 멸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실패 조건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눈치 빠르신 선생님들께서 좀 궁금증이 생기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항상 저희 강의할 때나 저희 뭐 세미나 할 때 스팀입니다. 스팀의 파라미터 3개 항상 다 알고 계시죠? 예, 온도하고 시간하고 스팀. 그죠? 멸균이 성공을 하려면 이 3가지 파라미터가 다 충족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타입4 인디케이터의 정의를 자세히 보면 이 멀티라고 돼 있어요. 멀티. 멀티의 개념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멀티는 뭐냐면 한 개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2개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멸균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3가지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이 3가지 파라미터가 온도하고 시간하고 스팀, 요 3개거든요. 근데 요 3개 중에서 2개 이상만 가면 된다는 게 타입 4거든요. 맞죠? 그러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 2개 이상의 공정의 변수에서 반응을 해야 된다고 정의는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온도하고 시간이 맞을 때, 그죠? 그 다음엔 온도하고 스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도하고 시간하고 스팀. 요 3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요새 이걸 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멸균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려면 이 3번째 케이스가 맞는 거죠. 근데 1번하고 2번만 충족을 해도 색깔이 변하는 인디케이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 2개의 색을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온도 올린 상태에서 시간만 가면 색상이 변해요. 스팀이 안 닿는데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좀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외국 사례 같은 것들 보면, 저 사실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저희 두바이 전시회에 갔었는데, 딜러 한 분이 남미의 딜러였었는데, 저희 인디케이터 쭉 이렇게 전시해 놨거든요. 딱 오셔가지고, 이게 파라미터 몇 개를 받았냐, 저 딱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파라미터 몇 개를 받았냐. 이게 요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 저 사실 그냥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저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세상은 넓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우리 이거다라고 이제 말씀 계속 드렸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하고요. 저희 제품 자체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 번째 기준에 맞게 예전부터 타입 4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저희는 그런 테스트를 항상 거쳐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생긴 거고요. 네. 자, 그럼 이제 타입 5가 이제 그럼 왜 나왔냐 하는 게 이제 막 이제 또 이제 궁금해 이제 하시죠. 예. 그럼 타입 5는 그러면 이제 제조사에서 옛날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3가지 핵심 변수에 다 맞다. 그죠? 타입 4 만들 때는 멸균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판가를 할 수 없게끔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타입 5에서 3가지에서 다 변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다른 게 뭐냐면 BI하고 동일한 성능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요새 아마 타입 5로 이제 중요한 멸균 공정 이런 거 중요한 기구들 이런 거 하실 때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요거는 타입 4보다 어떤 성능이 갖고 있냐면 훨씬 더 어려워요. 통과하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실패하는 조건이 아까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2도를 낮췄거든요. 근데 1도를 낮춰야 돼요. 1도를 낮췄고 시간을 아까는 25%를 단축했는데 15%만 단축시킵니다. 이렇게 단축시켰는데 색깔이 안 변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3분에 했었을 때 색깔이 변하면 안 되는데 타입 5는 아까 저 3분이 아니라 저 2분이었죠. 이제 2분
15%니까 2분 30초, 2분 30초가 될 때까지 색깔이 변화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볼 수 있는 이 그래프의 전체 길이가 타입4보다 훨씬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134도에 3.5분이 딱 올라가야 그 타입5로서 성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멸균 성공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타입5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왜 그 BI하고 이제 그 저희가 그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왜 BI하고 같냐라고 하는 부분 이제 설명이 되는데, 네, 제가 예, 좀 예, 좀 이제 요쪽이 온도입니다, 온도. 요쪽이 온도고요. 여기 이제 이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이게 그 케미칼 인디케이터의 그 색상, 이 검정색으로 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BI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 갈색 요 점선이 이제 그 균입니다, 균. BI 균이 있고 온도가 이제 여기 134도 구간이죠. 134도에서 BI가 죽는 시간이 3.5분 정도 되죠, 이쪽에. 3.5분이 BI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되죠. 이 130도니까 131, 2, 3, 4, 요 지점이 134도에 3.5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곡선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고 시간이 늘어날수록 BI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온도에 죽는다는 걸 표시해 주는데, 여기 이제 BI 3열 곡선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제 성능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위에 보시면 요 빨간색이 있어요. 요 빨간색. 요 빨간색이 뭐냐면 타입5 설계할 때 요거하고 같은 성능을 갖게끔 만들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134도에 3.5분 동안 균이 죽었을 시점이 BI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대부분 다 타입5를 설계할 때, 만들 때는 이렇게 기준을 놓고 봅니다. 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란색 선이 있어요. 노란색 선은 뭐냐면, 여기 보통 우리가 오버킬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요게 이게 최소한 요 정도 시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면 시간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올라가면 균이 더 잘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고, 요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이 파란색 선은 균이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 안 죽으니까 이렇게 빨간색 선, BI하고 똑같은 설계를 해서 타입5를 만들어라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곡선입니다. 타입5가 저런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뭐냐면, 요게 타입5 케미컬 인디케이터잖아요. 그죠? 맞죠? BI는 BI, 케미컬 인디케이터가 만일에 성능이 이런 곡선을 갖고 있어요. 이런 곡선을 갖고 있으면 색상이 변하죠. 그죠? 이런 성능 곡선을 갖고 있으면 색상이 안 변하죠. 안 변해야 정상인 거죠. 근데 저희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똑같은 조건 하에서 BI가 먼저 주고 케미칼이 나중에 색깔 변한다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에 요걸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최소 요구 곡선에서 BI는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 인디케이터가 만약에 이런 성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점점점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 변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거기에 그런 걸 설명해 주는 예, 그런 장표라고 말씀드리고요. 요건 좀 아실 겁니다. 요 구간이 134도에 3.5분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BI 3일 곡선의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요게 이제 딱 기준이 넘으면 그래도 성공이냐 실패냐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다른 회사 제품력의 억셉트 요 기준 다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래서 타입 4하고 타입 5 이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타입 5가 아무래도 타입 4보다는 좀 가격이 싸죠. 예. 싼데 그러면 타입 5가 좀 비쌉니다. 아무래도 고가이긴 한데 그래도 BI보다는 저렴하죠. 왜? 매 사이클마다 늘하고 광고하고 있으니까
BI 매뉴얼 사이클을 넣을 건지, 타이프파이브를 넣을 건지. 예. 스팀 그래도 괜찮죠. 근데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뭐 타이프파이브 이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BI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좀 이해하시면 그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BI 수준에 가장 근접했다는 건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가장 근접한 게 타이프파이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보이딕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 보시면 막 졸리시죠? 네, 그죠.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항상 그 제품화된 이렇게 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품화된 팩만 봐왔어요. 근데 뭐 남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뭐 남들이 그동안 해왔으니까 전임자가 해왔으니까 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죠. 네, 이제 우리는 요걸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뭔가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럴 때 좀 잠깐 사용하시라고 제가 요걸 갖고 왔고요. 그러니까 보이딕이 왜 하느냐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보이딕이라고 하는 그걸 창시한 사람은 보이하고 딕이라고 하는 사람인 건 아시죠? 예, 항상 강조하셨고 1800년도 사람입니다. 예, 영국 사람이고 그 사람 논문이 지금 옥스퍼드에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논문 보관되어 있고 이제 그 전에 보이딕의 그 법칙이죠. 예, 가장 큰 법칙인데 이게 토탈입니다. 이게 P가 이제 압력이에요, 압력. 예. 그리고 요거 P에 에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요건 공기의 압력입니다. 공기의 압력이고요. 요거 스팀의 P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요건 스팀의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챔버 안에는 항상 공기가 있고 스팀이 있죠. 공기가 있고 이제 스팀이 있는데 이게 각각의 압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토탈 압력입니다. 그래서 챔버 안에 이제 토탈 압력인데 땅 위에 있었을 때 토탈 압력이 얼마인가요? 1기압이죠. 예, 그게 압력이 1기압입니다. 예. 산에 올라가면 0.8기압 되는 거. 라면이 빨리 끓죠. 밥이 빨리 되죠. 물이 빨리 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압력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멸균기에 이 챔버라고 합니다. 예, 챔버 안에는 있는 압력의 합은 항상 이 공기와 스팀의 압력의 합과 동일하다는 게 이제 달톤의 법칙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만일에 그 챔버 안에 공기가 10만큼 있어요. 공기가 10만큼 있고 스팀이 90만큼 있어요. 근데 그럼 전체 합은 100이거든요. 압력은 100이에요. 압력은 100인데 스팀이 90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무슨 현상이 발생하나요? 네. 답 여기 있습니다. 네. 스팀의 압력이 90밖에 없으니까 압력은 올라갔어요. 압력은 올라갔는데, 이거 넘어가 버렸네. 증기가 압력이 90이니까 이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온도가. 멸균을 성공시키기 위한 조건 134도 몇 바에 올라오나요? 네, 아마 근데 관심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이제 안 되셨을 텐데 통상 2.1바에 가죠. 멸균기 압력 그래프를 쭉 보면 2.1바쯤 가면 이제 134도까지 가거든요. 근데 압력은 2.1바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공기가 10만큼 있으니까 134도로 안 갑니다. 132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인디케이터가 색상이 변하면 돼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게 달톤의 법칙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기 제거가 10만큼 남아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뭐가 에어포켓이 되는 거죠. 에어포켓 아시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 딱 붙어버려 있으면 스팀하고 안 섞인다고 보통 많이 저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이제 법칙, 이제 그런 거고요. 여기 그냥,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이딕이 성공이 되려면 이제 챔버 안에 있는 공기를 거의 다 빼죠. 100% 제거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예.
없지만 그 빈 자리에 스팀이 채워줘야 그게 이제 멸균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멸균 그 공기를 뭐 99.5%, 뭐 99.7%, 뭐 95% 이렇게 이제 공기를 제거하는 능력에 따라서 결국에는 제거하는 능력이 결국에는 유럽형 멸균이냐 미국형 멸균이냐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건 다 내용 아실 겁니다. 아시는 거고 유럽 기준, 미국 표준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게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서 한 번도 안 보셨죠? 한국에도 보시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인용된 표준은 앞에 KS 부른다고 말씀드렸고요. ISO 그 4번 규격을 KS라고 해갖고 이 규격이 인용돼 있고 5번도 이렇게 규격이 그 KS 규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제가 복사해서 붙인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한글로 여기 질량이 7kg라고 돼 있어요. 돼 있고 요거 ENF로에 쓰는 건 다 아실 거고 ENF로 유럽 멸균이 저희 스틸코 개띵게 이런 거 다 이럴 거고 스테리스 다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여기 보면 질량이 4kg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그 ENF라고 하고 미국하고 유럽에 제가 여기 1140-4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형 멸균기들이 있어요. 소형 멸균기들이 있는데 소형 멸균기는 이게 또 유럽하고 미국하고 또 규격이 틀려요. 그래서 유럽은 그 EN13060, 뭐 B 클래스, S 클래스, N 클래스 요거 많이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ST55에서 사용하는 규격 멸균기가 있어요. 요거 아마 한국에 아마 1%도 없을걸요? 그 왜 그럴까요? 한국에는 B 클래스도 없습니다. 없고요. 이 N 클래스도 거의 없어요. S 클래스가 많아요. 한 96%가 S 클래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S 클래스가 뭐냐면 S 클래스는 여기 멸균기 제조하시는 분 안 계시지만 S 클래스는 이 펌프가 필요 없거든요. 왜? 펌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공 펌프죠. 거기 가격이 좀 나가죠. 왜 필요 없냐면 보이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보이딩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멸균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S클래스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저기죠. 치과, 안과 이런 데. 가장 많이 쓰는 게 S클래스고요. ST5, 그 미국 멸균이 왜 안 오냐면 진공펌프를 달아야 돼요. 진공펌프, 왜? 보이딩을 해야 되거든요. 4kg짜리. 그러니까 진공펌프 하나 달면 가격이 한 20% 올라가죠. 선생님들 구매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쓰는 멸균기가 유럽형이냐 미국형이냐 제일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그 사용자 매뉴얼에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 멸균기 내부에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보이딩 테스트 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여기 보면 7kg짜리 하라고 되어 있고, 이쪽 제품 이렇게 보시면 웨이트 4kg이라고 이게 IF 설명서에 이렇게 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면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 그래도 못 믿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매뉴얼 찾아보시면 되고, 귀찮으시면 멸균기 납품한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져오라고. 여기 저희 제품이고요. 이게 40-6번입니다. 이거 아마 거의 안 하고 계실 건데요. 이게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좀 많이 활성화됐었고, 여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규격이 예비 단계였었는데, 한 2년인가 3년 전에 아마 이게 확정이 됐어요. 여기 뭐냐면 할로우 로드라고 하는 혹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튜브 관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CI나 BI 넣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건데, 이걸로 지금 EN285라든가 EN1306 B클래스 멸균기들을 앞으로 요걸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으로 이제 여기 이제 다른 말로 보면 일단 헬릭스 로드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죠. 헬릭스 로드가 이제 할로우 로드고, 요게 이제 EN285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앞으로 많이들 이제 요 테스트를 아마 요걸 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예, 이 관의 길이가 지금 1.5m거든요. 1.5m고 직경이 2mm입니다. 내경이 2mm에 1.5m짜리 이렇게 큰 긴 관에 있는 공기를 다 제거해 내일 정도의 펌프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희 제품 사실 요거 저희가 10년 전서부터 이런 걸로 테스트 해왔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그것도 못 믿으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저희 그 전자고일이 그 테스트 지금 서비스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공기하고 압력, 그 다음에 어떤 구간에서 막 이렇게 파도, 이제 압력이 계속 입변하는 거죠. 예. 부족하면 났습니다. 연계. 예.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게 이제 필요하시고, 왠지 이렇게 우리 그 병원의 멸균기가 조금 알까리하라 그렇게 뭐 이렇게 좀 퀘션이 좀 되시면 예, 저희한테 이렇게 VOD 테스트 의뢰하셔도 예, 가능합니다. 네. 근데 BI 쪽은 이렇게 내용이 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케미칼은 되게 복잡한데 BI는 되게 ISO에 되게 간단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이건 미생물학이거든요. 예, 미생물학을 어떻게 이제 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생물학에서 따로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이게 내용만을 쭉 보면은 여기 2번 한번 쭉 있고 그 2번 뭐 BI 그다음 3번이 수별 스팀이죠. 건열 드라이 히트 건열 멸균 그다음에 포르말데히드 이렇게 좀 돼 있고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혹시 이제 공급실이나 이제 부서에서 BI 같은 거나 유저 매뉴얼 같은 거 딱 보셨을 때 이게 뭐지 하고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아마 저 금방 떠오르실 것 같아요. ATC BI에 보시면 ATCC라는 글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아무도 안 보시죠. 예. 요게 이제 미국의 비형생물자원센터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모든 균주를 코드로 다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ATCC 7953이다 그러면 ATCC가 분류해 놓은 7953번의 균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요게 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9372하고 7953 이 두 개가 있는데 요 균이 바로 2호의 균이에요. 2호 균이 이렇게 생겼고 2호 균을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7953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겼고 요게 이제 BI 하나에 보통 한 100만 마리 이상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호 균과 2호가 고열에 쓰는 균하고 스팀하고 이 플라즈마, 포럼을 쓰는 균하고는 이거 딱 두 개가 존재합니다. BI에 더 이상 없어요. 뭐 요새 뭐 포르말린이나 뭐 다른 데서 뭐 일종 몇 번 또 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가장 많이 보편화된 이 두 개의 균이고요. 근데 좀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균이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왜냐면 다른 균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죽습니다. 잘 안 죽는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요 균을 사용하고 거기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보면 3등급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다 죽죠. 다 죽는데 요거 다 죽거든요. 시간이 어느 쭉 가면은 다 죽는데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요 밑에 있기 때문에 잘 안 죽어요. 예, 근데 안 죽는 균이 뭐가 있냐? 이 포레온이 있어요, 포레온. 예, 그래서 포레온은 인디케이터가 타입 6를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예.
균이 안 죽어가지고 타이픽스 예전에 저희 저희 뭐죠? 코로나 뭐 이런 거 하셨을 때 전부 다 이런 걸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좀 요게 이제 그냥 하나의 표입니다. 그냥 표가 돼 있고 보시면 이제 균주하고 온도, 포자수, 저항성 요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 이오하고 균 바실루스 균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예, 937은 이제 이오균을 많이 쓰고 스팀에는 7953균 요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BI라는 사용자 설명서에 보면 이거 다 깨알같이 써 있어요. 여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 표시를 합니다. 예, 표시하고 사용 설명서에 7953이나 937도 썼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주고 뭐 배양 온도라든가 그다음에 포자수 이게 몇 개가 있냐 한 개 예를 들어서 BI에 균 한 경 넣고 우리 균 잘 죽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예, 100만 마리 이상 가져가고 이 저항성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 조금 시간 많이 몇 분 남았어요? 대표님 안 계시네. 그래서 예. 많이 지났어요? 아. 저항성은 그냥 저희 그냥 믿어주시고 예, 예. 선생님 그냥 제품만 픽해 주시면 나머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예. 뭐 그리고 저희 오토 리더기입니다. 리더기인데 뭐 전 세계 어느 있는 인증이랑 인증 다 갖고 왔어. 다 취득했습니다. 예, 뭐 CS 전자 유해물질까지 다 했기 때문에 믿어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